자, 이제 135쪽부터 풀어봅시다. 135쪽에 5번. 자, A, B, C가 V로 일정한 전압으로 연결이 돼 있대요. 자, 세 전구의 저항값이 같을 때 소비 전력 구해보래.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R, 그 다음에 V 이렇게. 우리 병렬을 직렬화하는 거 혹시 알아? 병렬을 직렬화하기 중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 자, 봐보자. 만약에 1호 2호 V 여기를 예를 들어서 6볼트로 해보자. 그러면 병렬이면은 길이 이렇게 갈라진 걸 병렬이라고 불러. 알았지? 자, 두 명이 출발한데 하나가 6볼트, 하나가 6볼트. 그러니까 한 사람당 6볼트 가지고 있어. 알았죠? 이제 6볼트면은 에너지니까 김밥을 들고 갑니다. 알았죠? 그러면 사람이 여기 도착해. 자, 이 사람 몇 볼트라고? 김밥 몇 개? 한 사람당 6개씩 들고 가야 되니까 한 사람당 6개씩. 알았죠? D를 보니까 더 이상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 김밥을 다 먹어서 이쪽으로 오면은 0볼트 되고 이쪽으로 오면 0볼트 되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소비를 몇 개 있어? 김밥 6개 다 먹었죠? 그래서 여기 소비 전압이 몇 볼트? 6볼트. 여기 소비 전압이 6볼트. 그래서 병렬은 소비 전압이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V는 IR 할 때 V가 소비 전압이니까 그럼 소비 전압 6볼트는 I는 모르겠고 R은 1호. 그래서 I는 6A 나오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 V는 6볼트는 I 모르겠고 R 2호. 그래서 3A 나옵니다. 알았지? 성비라 그러면 위가 몇 암페어 지나간다고? 6A. 아래는 몇 암페어? 3A. 여기서 만났지? 여기 몇 암페어? 9A. 됐죠? 그러면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로를 좀 더 쉽게 보려고 하나의 회로로 바꾸는 걸 합성이라고 불러. 그러면 출발하는 거 김밥 6개 1초당 9명씩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암페어가. 알았죠? 원래는 9쿨럼인데 그러면은 1초당 9쿨럼 가는 건 똑같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몇 암페어 지나가? 9암페어 지나고 여기서 김밥 다 먹어야겠죠? 6볼트. 됐지? 그럼 V는 I야. V가 6볼트. I는 9A. R은 그럼 얼마예요? 3분의 2호. 3분의 2홈이야. 자, 그러니까 두 개 저항을 더해서 총장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래서 이 친구를 R 합성 저항이라고 부르면 R 합성 저항분의 1은 중학교 때 배웠죠? 책에서 나와있죠? 각 저항의 역수 1분의 1 대 2분의 2분의 3. 그래서 R은 얼마예요? 3분의 2. 됐죠? 알았죠? 오케이. 3분의 2 여기가 됐지.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얘도 어쩌라고? 얘도 뭔가를 구하려면 얘도 합성해서 하나로 바꿔야 돼. 회로를. 자, R 몰라? 알았죠? 그래서 모르는 것분의 2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얼마예요? R분의 2 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R. 그래서 여기 저항은 2분의 R. 됐죠? 그러면 성비라고 봐봐. 이거 병렬이었지? 네. 얘는 뭐야? 지금 두 개가 직렬이지. 그러니까 직렬이면은 이제 김밥을 V기에 들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김밥을 먹고 여기서 김밥을 먹고 돌아갈 건데 둘의 김밥이 누가 어디서 더 많이 먹어야 돼? 여기가 저항이 더 심하니까 여기서 김밥을 더 많이 먹어야 돼. 몇 배 더 먹어야 돼? 2배 더 먹어야 돼. 그래서 이때 먹는 개수 EX, 이때 먹는 개수는 X. 오케이. 그러면 다 먹고 몇 개? V개. 그래서 X는 얼마예요? 3분의 V. 그래서 김밥을 X당 3분의 V개니까 얘는 그럼 김밥이 얼마? 3분의 얼마? 3분의 2V. 여기는 얼마? 3분의 맞아서 3분의 얼마? 1V. 그럼 여기로 가서 얘가 김밥이 3분의 2V. 병렬은 아까 보니까 사람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다 똑같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 V이니 얘는 3분의 1 V. 자, V는 IR을 적어야 되지만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전력을 구하래. 다른 게 아니고 전력 구하래. 그래서 P는 VIP 알았지? VI는 P. 근데 얘 보니까 얘는 지금 누구 몰라? I를 모르죠? I를 구하려면 한나절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V는 IR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성빈 나 누구를 모른다고 지금? I를 몰라요. 그럼 여기서 누구를 사라지게 해야 돼? I를 사라지게 해야 돼요. 사라지게 할 걸 우리는 대입하지. 그래서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R분의 V.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R분의 V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 애들이 몇 대 몇인지도 풀어보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 친구들이 A, B, C. 그래서 P는 R분의 V 제곱을 쓸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항값이 같대. 저항값이 다 같으면 저항값은 도면을 그릴 수 없죠. 그래서 P가 V 제곱이 비례. 그래서 다대 다의 전압비는 어떻게 돼? 3분의 2네. 3분의 1대 3분의 1 어떻게 된가? 2대 1대 그렇지. 그러면은 P는 V 제곱비니까 V 제곱비는 몇 대 몇이냐면 4대 1대 2 맞지? V 제곱비는 4대 1대 1이니 PB는 몇 대 몇 4대 1대 1 됐죠? 잘 적어주세요. 요거 합성 따로 알아두세요. 요거 합성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것도 A시다. 여기까지 A시야. 여기까지. 요 문제로 관련 문제 A시에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가 얘를 합성했죠. 하나로 이렇게 합성했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VI는 P 쓰고 V는 IR에서 I를 지금 모르니까 구하지 말고 I를 대입해서 I를 소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R분의 V 제곱 적고 I를 모르니까 그래서 P는 R분의 V 제곱인데 R이 일정하대. R이 일정하니까 R을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P가 V 제곱이라고. 그래서 VB가 3대 2대 1, 3대 1대 1. V 제곱 P가 4대 1대 1, PB는 4대 1대 1. 알았죠? 위에 거는 예시를 둔 거야. 예시. 정리 잘 해주시고 쓸 거 있어요 혹시? 없지? 수요일날 뭐하냐? 수요일 뭐해? 수업? 6시부터 10시에 공강 아예 없냐? 이게 있어? 수요일날 공부하러 그 미니 물어보고 있냐? 물어봐 빨리. 너만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다 같이 어려워. 너의 질문이 모두에게 도움이 돼. 성빈아 여기 푸는 거 이해했어? 예. 다행이다. 그 다음에 다 쓰신 분은 136쪽에 5번으로 갑시다. 136쪽에 5번? 168쪽에 5번이니까 130 아마 139쪽에 5번인 것 같다. 맞지? 139쪽에 5번이지. 성빈아. 예. 139쪽. 혹시 추운가? 추워 혹시? 안 추워?
표가 한 개 걸려가지고 주사가 질문 없는가? 질문 없어. 이거까지 알겠나? 중학교 때 배웠어. 목이 안 되면 합성자, 병렬 합성자는 모든 저항의 약수를 다 알았지? 저거 합성 볼펜 잠깐 알 합성 여기서 말하는 알 합성이 약수를 다 알았지? 그래서 저항이 R이고 여기 저항이 R이고 그래서 R분이다 R분이 합성 저항이 이게 R분이지 내는 역수치 않은 기분. 결정 오랜만에 여러분 여러분 문제 하나 먼저 해봅시다. 자 문제 하나 얘가 11V 이쪽이 2옴 얘가 3옴 얘가 4옴일 때 ABC라고 자 A, B, C의 소문자라 그리고 합성자 자 소문자랑 얼마 돼? 길이 3개다. 성비랑 얼마야? 여기 몇 볼트 소모해? 11볼트. C는 몇 볼트 소모해? 11V 맞아, 11볼트야. 병렬은. 여기는 11V 11볼트. 여기는 11 맞아. 됐지? 이제 합성저항은 이제 합성저항을 우리가 x라고 하면 x분의 1은 각 저항을 어떻게 하라고? 역수를 더하면 된다. 알았지? 그러면 방장 여기 하면 얼마 나오지? 12? 12분의 6 더하기 4 더하기 3이 x분의 1 그러면 이게 얼마지? 12분의 13이 x분의 1이라서 x는 그럼 얼마예요? 13분의 15 알았죠? 여기 한번 보자. 여기 보면 두 저항의 역수를 더해보니까 1분의 1, 2분의 1 그래서 2분의 3 R이 3분의 2옴 나왔지? 저 식으로 풀어서 3분의 2옴이 나왔고 그렇지? 두 개의 회로를 합성해보니까 여기 6V 소비하고 9A 그러잖아? 위에가 6A 올랐고 아래가 3A 올랐으니까 9A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똑같이 얘를 똑같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친구 V는 6V는 I 그냥 R 그래서 R이 얼마 나와요? 3분의 2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3분의 2옴 나오고 회로를 만들어도 3분의 2옴 나오니까 둘이 어쩐 거야? 서로 같은 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식으로 합성점을 구해도 상관없고 오케이. 전압이랑 전류 구해서 합성점 구해도 똑같이 나와야 돼. 알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139쪽에 5번으로 갈 거예요. 5번을 빠르게 읽어보세요. 빠르게. 이게 지우면 바로 설명해줄게. 저거 이거를 와트는 볼트랑 무슨 관계인가? 와트에다가 볼트를 곱하면 암페어 나오지? 그지? 그래서 여기 봐봅시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볼트래? 220볼트 연결하게 돼. 저항이 있을 거야. 알았지? 저항이 있을 거고. 자, 근데 여기가 110와트 소모한대.
여기 봐봅시다. 와트가 볼트 곱하기 암페어거든. 그지? 몇 암페어야 지금? 몇 볼트야? 220볼트잖아. 그럼 몇 암페어야 돼? 220볼트니까 몇 암페어? 맞아, 5암페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220볼트 넣으면은 5암페어 넣네. 되죠? V는 220볼트는 I 5암페어. R은 그럼 얼마야? 44옴인가? 그렇지? 그래서 44옴이야. 됐지?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자, 내가 얘를 110볼트에다 연결하겠대. 110볼트에 연결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 VIR 중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안 변하는 거 딱 하나 있어. 누구 안 변하게? V는 바뀌어버렸잖아. 누구 안 변해? 44옴 저항은 안 변해. 되게 중요하다. 저항은 안 변합니다. 저항은 안 변해. 이해했죠? 저항은 안 변하고 그 대신 이렇게 연결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두 가지 현상. 작동할 수도 있어. 할 수 있음. 혹은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 전압을 너무 약해서 작동 안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만약에 이제 작동 안 하는 경우 빼고 작동한다면 소비자력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거든. 자, 그러면 44옴 안 되라고. 그러면 전류를 바뀌겠다. 전류가 얼마 가야 돼, 그러면? 전류가 얼마 가야 돼? 110V 소비하고 2.5V인가? 2.5A인가? V는 I야 하니까 2.5A네. 그렇지? 그래서 소비 전력 P는 V 110V 곱하기 I 2.5A. 그러면 얼마 나와? 275W 이렇게 나오지. 맞지? 그래서 만약 작동한다면 얘는 1100W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2.5W로 전력이 4배 감소해. 전력이 4배 감소해. 알았죠? 예전에는 110V였단 말이야. 제가 전기 맛이 궁금했어. 진짜 어렸을 때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전기 맛이 궁금해가지고 진짜 전기 맛을 봤습니다. 알았죠? 약간 느낌이 뭐냐면 어떤 맛이냐면 비타민 C 있지. 비타민 C를 한 10배 정도 농축한 맛이야. 진짜 먹어봤고요. 110V는 사람이 안 죽어. 맞죠? 이거는 그냥 혀 대면 찌릿한 정도. 진짜 비타민 C만 진짜야. 불안치고 이건 죽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220V는 사람이 사망하니까 110V는 사람이 사망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면은 인명피해가 있고 얘는 인명피해가 없어. 그래서 일본이 이걸 많이 쓰고 한국이 이걸 쓰거든.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요즘은 기계가 막 전기자동차나 이렇게 좀 하드하잖아.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4배 이상 길어져. 뭐가 좋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 알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전기들,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동시키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 알죠? 단점은 사람은 안 다친다. 근데 일본은 지진이 너무 자주 나니까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해. 지진이 자주 나니까. 우리는 지진 같은 게 거의 없으니까 요것보다는 요걸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요즘 전봇대 다 땅에다 박아버리잖아, 그렇지? 전봇대 보신 분 혹시 집에서 전봇대라는 걸 혹시 알아? 알아요? 가로등 말고 전봇대 알아요? 전봇대 요즘 다 안 보이죠? 왜냐면 사고 많이 나니까 다 땅에 묻어버렸어. 근데 일본은 땅이 묻을 수도 없어, 지진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많이 쓰고
알죠? 그 대신 피복 벗겨진 거 있잖아. 피복 벗겨진 거. 여러분 혹시 핸드폰 피복 벗겨지면 무조건 버려라. 알았죠? 핸드폰 충전선 피복 벗겨지면 무조건 버려야 돼. 그러니까 220V 들어있잖아. 그죠? 큰일 나요. 그리고 집에 멀티잭도 피복 벗겨진 거 절대 무조건 버리고 감전돼서 죽어. 진짜. 알았죠?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8쪽 9쪽 아마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것 같아. 기본소득제가 로봇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진짜로 직업이 있는 사람은 귀족이 되고 직업이 없는 사람은 평민이 아니지. 노예가 되고. 노예도 안 돼. 노예. 왜 노예도 안 되냐? 일할 게 없어서. 노예는 일을 시켰잖아. 노예가 안 돼. 노예. 그게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기본소득제를 하다가 아마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근데 다른 나라는 기본소득제도 못하고 망하지 않을까. 성비랑 어때? 기본소득제 하다가 망하는 게 낫겠지? 바로 망하는 것보다는. 그러지? 그래. 야, 왠지 나는 개인적으로 통일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왠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통일이 된다면 이런 말은 좀 그러지만 런처나 해도 런처나 하지. 왜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너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더 달라붙게 돼. 세금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감당하러 하기에는 좀 그렇다. 우리도 할 일이 없잖아. 그지? 북한 애들한테 시킬 일이 있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로 봐서는 좋지만 여러분한테 좋은 건 또 좀 다른 얘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은 외국어 꼭 배우시고 시민이 아니고 영주권 하나는 무조건 있어요. 알았죠? 진짜로. 어디 나라가 맛이 갈지 모르니까. 그죠? 자, 8번.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보면은 지금 교육과정도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어. 왜냐면 지금 교육과정은 너네한테 공부 무식하게 다 시키는 거거든. 알았지? 왜냐? 정부도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래. 진짜. 정부가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래. 진짜. 그나마 희망적인 건 정부가 교육비를 안 줄이고 있어. 나쁜 놈들이면 여러분 교육 안 시켜. 왜 교육을 안 시킬까? 교육이랑 왜 교육을 안 시킬까? 교육을 안 시키면 뭐가 좋을까? 일본이 교육을 안 시키잖아. 좋은 점 뭐야? 국민들이 도망갈 수 없어. 맞지? 세금으로 올려도 도망 못 가. 능력이 안 되니까. 자, 이제 100볼트가 있습니다. 이게 도망가란 양이잖아 지금.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 능력을 키워서 생존해라. 알았지? 나쁘지 않은 거야. 그렇지? 일본처럼 너네 이제 노예가 되라 나라에. 그거보다 나으니까. 자, 100옴, 200옴, 100볼트. 그러면 보니까 자 봐보자. 여기가 저항이 2배 커. 그러면 에너지를 몇 배 더 먹어야 돼? 2배 더 먹어야 되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x배, 2x배 해가지고 총 3x개의 김밥을 먹을 텐데 그게 100볼트면 x는 얼마예요? 3분의 100볼트. 그래서 얘는 3분의 100볼트. 얘는 3분의 200볼트.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해보래. V는 소비자라. 자, V는 IR에서 이때 V가 이것 중에서 이거여야 돼. 알았지? V 여기서 오메오 법칙의 V는 소비자라며. 소비잖아. 그래서 3분의 100V 소비할 건데 I는 모르겠고 R은 보이다.
그러면 네모는 얼마예요? 3분의 1A. 됐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은, 자, 그러면 이거 보면은 얘가 3분의 1A 그리고 얘도 3분의 1A 그러니까 P 100oh짜리랑 P 200oh짜리를 자 더해보자. 전력을 그러면 VI니까 그럼 얼마 나와요? 9분의 100W 더하기 곱하면 9분의 200W 해서 이렇게 하면 3분의 9분의 300W 그러면 3분의 100W 알았죠? 3분의 100W가 틀렸고 또 이렇게도 봅시다. 자 만약에 이거 보니까 이렇게 각자 해도 되는데 지금 총 전체 소비 전력을 물어봤단 말이야.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 보자. 여기 결국에는 몇 암페어 흘러가? 직렬이니까 3분의 1A 흘러가잖아. 그러면은 100V에 3분의 1A니까 100V에 3분의 1A 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돼? 3분의 100W. 됐죠? 그렇게 구해도 되겠죠? 뭐가 더 쉽겠어? 이거보다는 이게 더 쉬워. 알았죠? 이거 알아야겠지? 굳이 고생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요 회로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3분의 1A 나가는 전력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0V 구하면은 바로 그냥 곱해서 3분의 100W. 자 소비 전력이랑 소비 전력을 비교하래. 소비 전력을 비교하래. 여기 봐보자. 여기 P는 I제곱 R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 그 다음에 IV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직렬에서는 전류가 어때? 전류가 같죠? 그러면 직렬에서 전류가 같으니까 그러면 같다는 거는 일처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P는 R에 비하고 얘는 R분의 V제곱에 되고 이거는 V입이라고 알았지? 그래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계산을 안 해도 돼. 바로 할 수 있지. 계산 안 하고 지금 P A 대 PB는 이거 RA 대 RB의 B잖네. 그지? 그렇죠? 원래는 요거 구해가지고 비교해야 되는데 맞죠? 이 방법 쓰면은 정말 빨리 푸니까 이 방법 꼭 알아야 돼. 사용하는 방법. 일정한 거는 1 취급하면 돼. 1을. 그래서 R을 이미 줬으니까 A 대 B가 몇 대 몇이야 지금? 100 대 200이니 P1 대 PA 대 PB도 1대 2야. 알았죠? 계산 안 하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배 차이? B가 2배 커야 돼. 디귿은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죠? 정리 잘해줘. 이제 우리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풀 시간이 부족하니까 정리 잘해줘. 그 다음 이제 9번 풀어봅시다. 9번. 사진 찍었대. 쌤 얼굴은 모자이크 찍고 미안하다 하이로 나 때문에. 자, 다 적으세요. 9번 읽어봅시다. 9번도 그러면 좀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효비가 9번이 지금 보니까 병렬이잖아. 병렬이면 전압이 어때? 다 같지. 그러면 여기서 전압이 같다고 하니까 이거 그치?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R의 B만 구하면 돼. 그렇지. 굳이 다 구할 필요 없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 굳이 계산 안 해도 돼. 여기 쓰고 있냐? 예? 여기 있어? 아니요, 문제 있어요. 여기 다 썼어. 여기 줄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요거. 자, 여기 사람이 전류 3면적 L S가 커지면 전류가 커져요. 흐르기가 편하니까. 여기 폭이 넓어지면 흐르기 편할 거 아니야. 코딱지만 하면은 지나기 힘들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 저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S랑 L은 반비례해요. 자, 길이가 길어지면
전류가 가야 될 게 너무 길어져. 그래서 전류가 가야 될 게 너무 길어져서 전류가 감소하고 힘든 정도는 커져요. 길이가 엄청 길어가지고 지구 끝까지 가버리면 너무 힘들죠, 거기가. 그죠? 그래서 저항은 S분의 길이가 길어지면 너무 힘들어지고 길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저항은 작아집니다. 됐죠? 됐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 보니까 A는 어떻게 돼? A는 자 R 값이 어떻게 되나? R 값이 S가 얼마예요? 단면적이 2분의 길이가 2고 SA가 RB는 어떻게 되나? RB는 단면적 1분의 길이는 3 1대 3이구만. 그렇지. 정의 B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네. 정의 B가 1대 3이다. 그러면 PA R분의 V제곱 혹은 I제곱 R 그 다음에 IV가 있는데 지금 이 회로가 직렬인가 백렬인가? 백렬이죠? 백렬이면 전압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전압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로 풀면 안 되겠죠? 얘는 풀지 말고 두 개로 풀자. 둘 중에 하나. 근데 RB가 나왔네. RA 대 RB가 6대 3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P랑 R이 반비례한다. 그죠? 그러면 PA 대 PB는 반비례니까 3대 1이에요. 알았죠? 3대 1. 자, 정리해 주세요. 이제 다 풀었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넘어가 봅시다. 와, 축전기. 축전기. 그때 좀 했죠? 축전기 좀 했죠? 140, 충전하고 방전을 한 것 같은데. 충전, 방전. 이제 처음인가 보다. 그치? 조그만 거. 그치? 했네. 짠. 좀만 쉬었다 할까요, 우리? 좀만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또 치우고 우리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해봅시다.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자, 봅시다.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할 때 축전기에는 저장되는 전압량이 크면은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가 커진다. 우선 우리 에너지 줄은 볼트에다가 쿨롬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압. 그렇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압량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양단의 전압 Q, 그 다음에 전압 Q, 전압량 여기는 이제 여기도 Q인데 구호는 여기 뿔, 여기는 막.
됐죠? 자, 그랬을 때 전기 에너지는 Vq겠지. 알았죠? 별거 아니야? 자, 근데 책으로 이제 가봅시다. 자, 이제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때, 자,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때,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요. D가 커진대. 알았지? 자, 그러면 오른쪽 봐보자. V는 1이라네. V는 1이가 뭐냐면 자, 볼트 곱하기 쿨럼. 왜요? 전기장은 어떻게 되죠? 이거 에너지 아니다. 전기장이다. 전기장은 F분의 Q였잖아. 그지? 우리 힘을 전달하고 나눴어야 돼. 그러면 E는 F는 어떻게 돼? F는 EQ지? 그래서 볼트 곱하기 쿨럼은 뉴턴 곱하기 미터. 뉴턴 F는 EQ D. 알았죠? 거기다 써줘. VQ는 EQD. 그래서 이제 Q가 약분되면 V는 ED. VQ는 EQD. 외우세요. 이해갔지? 여기 전기장이 뭐냐, Q분의 F인데 F는 EQ야. 그래서 뉴턴 EQ, 미터 D. 자, 이제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D에서 E로 가보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건전지가 있을 거야. 이 건전지가 V야. 알았지? 자, 이렇게 벌려버린 상태에서 이제 건전지는 V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축전기 전압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축전기 전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져요. 알았죠? 왜냐면 얘가 멀어져 버리면 청력이 감소하니까. 알았죠? 축전기 전압이 낮아져. 알았지? 축전기 전압이 낮아지는데, 자 보자. 전지 전압은 이제 일정한 상태에서 여기를 얘를 나라고 하면 가든 나든 건전지 전압은 똑같은데, 알았지? 자, 가에서는 이제 축전기 전압은 건전지 전압이랑 똑같았다가 저렇게 벌려버리면 축전기 전압이 낮아져. 이렇게. 알았죠? 낮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야 돼? 결국에는 건전지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 축전기 전압이 낮아졌다가 다시 건전지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돼. 알았죠? 그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플러스는 플러스 쪽으로 전류 보내주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전자 보내주고. 책을 한번 봐봅시다. 자, 축전기에 더 많은 전하가 저장될 수 있게 된다. 축전기 양단에 자, 전이차가 전지의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이해됐죠? 축전기의 전압이 낮아졌다가 건전지랑 같아질 때까지는 건전지에 있는 전기가 계속 축전기로 들어가요. 알았죠? 그래서 플러스 극 쪽에서는 전류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전자가 들어간다. 이해갔어요? 성빈아 이해갔어? 얘를 ED로 팍 벌리면 여기서는 축전기 전압이 얼마가 돼? 현재는 얼마야? 건전지 전압이랑 똑같아. 건전지가 축전기 전압이 V가 될 때까지 계속 줘.
맞지? 근데 탁 벌려버리면 이 축전기는 전압이 순간적으로 작아져. 왜 작아져? 얘가 이렇게 가면 인력이 어때? 끌어당기는 게 서로 줄지. 인력이 줄니까 그러면 서로 더 세게 끌어당겨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는데 얘가 더 멀어져 버리면은 그렇지 순간적으로 아까보다는 서로의 인력이 부족해지잖아, 그지? 그지? 그리고 전기장이 어떻게 된 거야? 전기장이 지금 순간적으로 이제 이들의 전압이 요 둘 사이의 전이차 전압이 감소하게 돼. 그러겠지. 왜냐면 전기력이 작아지니까 서로 멀어지면 이해됐죠? 전기력이 작아지니까 여기까지 됐지? 일단 자 그래서 전기력이 작아져서 전압이 축전기 전압이 추락한단 말이야. 근데 건전지 전압은 그대로 이제 건전지에서 얘한테 충전을 할 수가 있어. 알았지? 이렇게 올라갈수록 고전압이 돼. 고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되면서 아까보다 전하량이 어떻게 돼? 많아졌죠, 그죠? 얘보다 얘 전하량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자 여기 만약에 플러스가 4개 있었어. 여기 마이너스가 4개 있었어. 알았지? 돌리다 보니까 돌리면은 전기력이 더 작아지니 아까랑 똑같이 전기력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을 가지려면 여기에 전하가 더 추가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축전기의 총 전하 수가 어때야 돼?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알았지? 만약에 가에서 전하량을 Q라 한다면 나에서는 전하량이 얼마가 돼? 지금 2Q가 된 거지. 그래서 총 전하 수가 증가해. 알았지? 그러면 지금 보니까 축전기 전하량하고 D가 비례분비래요. 축전기 전하량하고 D가 비례분비래. 지금 D가 커졌지? 그렇지? 근데 전하량이 오히려 어때? 늘어났지? 그래서 비교하게 지금 보니까 그렇지? 그러지? 자, 책을 이제 봐보자.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잘못 설명했다. 미안하다. 잘못 설명해버렸다.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잘못 설명해버렸다. 기다려봐라. 처음 잡아줄 것 같아. 잠깐만 1분만. 아이고 잠깐만 얘들아. 잘못 설명했다. 얘들아 잘못 설명했다. 자 가보자. 자 얘가 다시 이대로 바뀌면
미안해. 1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플러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있고 자 이거 보니까 V가 그러면 1이란 말이야. 그래서 D가 커지니까 전압이 커져야 된다. 그렇지. 알았지? D가 커지니 전압이 커져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인력이 감소하면은 청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그러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게 전압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 왜냐면 전압이 전자 하나당 에너지니까. 됐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했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쪽으로 전압 얘를 이거만 빼고 틀린 건 없어. 자 그러면 가에서 가 축전기 전압 그 다음에 뭐냐 건전지 전압. 지금 건전지 전압은 안 바뀌어. 건전지는 볼트가 똑같아야 되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D를 키웠더니 이제 전기장은 그대로고 그러면 얘랑 비하니까 전압이 커졌단 말이야. 전압이 커진 이유는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인력이 감소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청력이 증가하면서 에너지가 증가해서 전압이 증가했단 말이지. 알았지? 자 그래서 자 나로 가면 나의 건전지 전압은 그대로 여기 있어. 나의 건전지 전압은 여기 있고 알았지? 그러면 나 순간에 전압이 증가한단 말이야. 나의 순간 전압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 하나당 에너지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건전지가 계속 전기를 공급하니까 알았지? 건전지는 계속 전자를 공급하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렇게 돼. 그래서 전압이 낮아져야 돼. 전압이 낮아지려면 얘네들이 건전지로 빠져나와야 돼. 얘네들이 건전지로 빠져나와야 돼. 이렇게. 자, 책으로 가보자. 책. 자,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때 축전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이 이렇게 감소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가 전지의 전압하고 지금 순간 전압이 커졌어. 알았지? 자, 그래서 같아질 때까지 전하량이 빠져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때 전하량이 가다를 비교해보면 전하량이 나간다 쳐버려. 알았죠? 요 그래프랑 같이 그려주라. 그래프랑 같이. 그러면 이번엔 가까워졌을 때로 바꿔보자. 가까워졌을 때. 자 보면은 자 이 친구도 이쪽으로 갈수록 고전하겠대. 고전함. 보면은 지금 이 친구 건전지 전압이 일정해. 건전지는 전압이 일정한 거니까. 알았지? 자 얘를 다라고 해보자. 다해서 축전기 전압도
건전지 전압이랑 똑같거든. 근데 이렇게 줄었어. 줄이면은 자 인력이 급하네.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속력이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압이 감소한단 말이야. 그렇지? 얘 이렇게 돌려버리면 순간적으로 축전기 전압이 감소해버려. 알았지? 축전기 전압이 감소해버려. 그러면 건전지가 계속 공급을 해주니까 전기를, 그러면 결국 건전지 전압까지 수렴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알았지? 그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건전지에서 전압을 이렇게 채워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플러스 전류는 이렇게 하고 전자는 이렇게 가요. 알았죠? 책으로 가봅시다. 책으로. 축전기 금속판에 거리가 가까워질 때 축전기 더 많은 전하가 저장될 수 있게 돼. 이것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이제 전류가 전지 플러스 극에서 극판으로 전류가 이동해. 오른쪽으로 가보자. 자, 극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면 다 나라 케이스 가라. 자, 그러면 V는 ED에 따라서 축전기 그 플러스 극판의 전위가 이전보다 낮아진다. 지금 보니까 V는 ED인데 얘가 작아지니까 전압이 작아져. 알았지? 순간적으로 축전기 전압이 작아져. 근데 건전지 전압은 그대로야. 오케이. 그러면은 축전기 전압이 결국 건전지 전압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건전지에 있는 전압이 어디로 들어오게 돼? 축전기로 들어오게 돼. 책으로 계속 봐보자. 145쪽 오른쪽 봐봐. 오른쪽 여기. 자, 그래서 축전기 플러스 극판의 전위가 이전보다 낮아진다. 이해됐지? 오케이. 전위가 순간적으로 낮아져. 자, 그러니까 즉 플러스 극판의 전위가 전지의 플러스 극보다 낮아지니까 전위가 같아질 때까지 전지에서 축전기의 플러스 극으로 전류가 이동한다. 이해됐지?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 보자. 여기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성민아 축전기가 충전되는 거야? 아니면 축전기가 방전되는 거야? 충전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축전기 충전이 일어나. 축전기 충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가보자. 극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면, 이게 증가하는 거잖아 지금. 자, V는 ED에 따라서 축전기 플러스 극판의 전위가 이전보다 높아진다. 봐봐, 여기 이제 축전기 전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축전기 전압이 순간적으로 증가하게 돼. 축전기 전압이. 알았지? 근데 건전지는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축전기 전압이 내려와야 돼. 오케이? 그럼 축전기 전압이 사라져야 되니까 충전이야, 방전이야? 축전기 전압이 사라지는 거니까 축전기 전압 방전해야지. 그렇지? 전기를 써야 돼. 그래서 축전기에서 전기가 나가야 돼. 알았죠? 잘 적어주세요. 잘 적어줘. 얘들아. 한 장 넘겨볼게요. 이제 축전기를 활용해보자. 146쪽. 이제 충전이 끝난 자동 심장 충전기. 그 사람한테 미세한 전류를 이제 심장마비 같은 거 왔을 때 미세한 전류를 넣어줘봤자 반응이 없거든. 이제 그 심장 충전기에 올린 이래. 봐봐. 이게 봐봐. 이제 내가 심장이야. 뛰고 있어요. 이렇게 뛰고 있는데 갑자기 막 잘못 뛸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대기를 때려야 되잖아.
쌍대기 때려야겠지. 그게 심장 충격기 원리야. 전기로 지져버리면 정신 차리는 거야. 알았죠? 심장이 불연속적으로 뛰면 안 된대. 그래서 전기로 확 지져버리면은 얘가 정신 차릴게 얘가 좀 제대로 돼요. 진짜로 그렇고. 그리고 참고로 심장 우리가 태어날 때 심장 박동수가 정해져 있대. 알지? 우리가 뛸 수 있는 심박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심장이 늦게 뛰는 사람들이 오래 산대.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심박수가 한 40회 정도 된다는데.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엄청 오래 산대. 그 송기정 선수 선생님, 그 송기정 선생님 맞나? 마라톤 90살 넘게 사셨대. 그래서 인간이 뛸 수 있는 심박수가 정해져 있대. 그러면 40회 뛰는 사람은 60회 뛰는 사람보다 30% 더 살아. 알았죠? 그래서 혹시 사람 평균이 60회거든. 심장 박동수가 느리면 좋다네. 자, 그래서 이제 축전기에 있던 충전된 전기를 사람한테 한순간에 쏴주는 거야. 자, 충전이 끝난 자동 심장 충전기 스위치를 누르면은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짧은 시간 동안 모두 방전되면서 알았지? 심장에 강하게 전류가 흐르게 돼. 카메라 플래시도 플래시 터뜨릴 때 그 안에 전자가 모여있는데 순간적으로 보내면 빛이 방출돼. 알았지? 자, 콘덴서 마이크, 진동판과 고정된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개의 금속판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로 전지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얇은 진동판이 소리에 의해서 진동을 하고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변하면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변한다.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고 그걸 통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자. 여기 소리를 감지하는 판이 있는데, 그리고 뒤쪽에가 이제 진동판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건전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축전기가 있어. 그래서 진동이 와. 이제 진동이 오면 얘가 막 흔들려. 지금 얘가 막 흔들려. 흔들리면 여기에서 이제 전류 변화가 감지돼. 자, 아까 보니까 얘가 만약에 D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D가 감소하면 아까 전기가 충전됐어야 됐지. 전기가 충전되면은 이제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나가. 맞지? 그 다음에 D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D가 증가하면 여기서 때까지 D만 해. D가 증가하면 근데 왜 D가 증가 감소한대? 소리가 들어오면 얘가 흔들리잖아. 그러면 얘를 끄져 올렸다가, 그지? 내렸다가 끄집어다 올렸다가 내렸다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내릴 때는 D가 감소하고 올릴 때는 D가 증가해. 왜 근데 흔들리지? 음파는 어떻게 생겼어? 음파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음파는 맞지?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야.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도가 20Hz 정도 되거든? 그러면 도는 1초에 몇 번 흔들어? 20번 흔들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T가 감소했다가 T가 증가하면은 이제 T가 아까 감소해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더 충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갔어. 그렇지? T가 이제 내려오면은 T가 증가해 버리면은 그러면 오히려 전자가 들어갔지. 맞지? 여기 보니까 음파가 1회 진동하면 전기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게 몇 번 바뀌어? 그래. 횟수는 2번이지. 근데 변화는 몇 번 생겨? 1번. 그래서 이 친구 변화가 1번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음파의 진동수랑
음파의 진동수하고 전류 방향 변화 횟수가 같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전류 방향 변화 횟수만 측정하면 음파 진동수를 측정할 수 있어.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키보드도 알겠지? 컴퓨터 키보드도 밑에가 측정기 달려있고 위에가 이렇게 버튼이고 밑에도 측정기 달려있고 그러면 여기서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은 전류 방향 몇 회 바뀌어? 1회 바뀌어. 그치? 전류 방향 1회 바뀌어. 밑에가 전자가 있어가지고 전자가 저장돼 있어가지고 뭐 위에는 플러스거든, 아래는 마이너스거든. 예, 눌러버리면은 D가 감소하니까 전자가 눌러버리면은 건전지 전자가 이런 아이디야. 건전지 전자가 일로 들어가. 그렇지. 눌러버리면은 아까 건전지 있는 전자가 축전기 안으로 들어왔지. 이거 축전기야, 축전기. 그렇지. 눌러버리면 축전기 안에 전자 들어가고 손 대면은 다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전류가 바뀌는지를 가지고 얘가 뭘 찾는지 알 수 있어. 알았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가르치다니 너무 힘들구나. 이렇습니다. 책 한번 봅시다. 자, 글자판을 누르면은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변해서 두 금속판이 지금 축전기인 거야.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하량이 줄었다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감지를 하면은 이거 Y를 눌렀구나 또는 O를 눌렀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자, 전기식 용량 터치스크린 두 개의 얇은 투명 전극 위에 전기 전도성이 높은 유리로 코팅을 시켜놓고 얘를 누르면은 간격이 줄었다. 간격이 줄면 축전기 용량이 변하면서 전기가 이제 충전돼야 돼. 그래서 그 중간에 전류를 측정하면 알 수 있어요. 알았죠? 전기 용량식 입력 센서 고정 금속판과 진동판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금속판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누르면 D가 감소하면은 충전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전류계를 여기다 측정하는 거야. 여기 전류계 여기다 놔둔 거야. 전류계. 그래서 전류계 방향이 아래로 가냐 위로 가냐에 따라서 신호를 감지하는 거지. 알았죠? 다 똑같은 원리. 자, 이제 숙제를 내줄게요. 147, 148, 149, 150쪽 해오시고 45분 남았는데 좀 더 합시다. 5분만 합시다. 5분 일찍 끝내줄게. 5분만 더 하자. 164쪽 자성 164쪽 자성 아우 지금 그거 난리라는 거 같더라. 인도에서 치사율 70% 질병 혹시 알아? 그거 지금 유행이라는데 좀 무섭지?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거는 치사율이 낮아지면 더 무서워. 혹시 알아? 알고 있어 혹시? 치사율이 낮아지면 위험하다. 네요. 치사율이 높으면 전염이 안 돼. 거의 죽어. 그러니까 그 사람만 죽고 끝났는데 치사율이 낮아지면 이제 퍼져. 혹시 치사율이 낮아진다는 뉴스 있으면은 그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코로나처럼 시즌 더 할 것 같은데.
보통 증상이 졸리는. 뭐라고? 그거 걸리면 증상이 졸리네. 아 졸리대? 진짜? 분명 애들 고등학생 애들 다 걸렸는데. 그래 근데 위험해. 조심해. 평소보다 졸리거나 그러면 어디 외국 갔다 왔지? 가능하면 이 뭐냐 당분간은 가면 안 되겠다. 그렇지? 조심해. 뭐 거기가 싱가포르 갔다 왔지? 싱가포르 글로 갔다 왔지? 제주도. 외국 아니잖아. 외국 아닌데 상관없네.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겠죠. 퍼지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중국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가다 오면. 그래서 학생 한 명은 중국 안 가기로 했대. 원래 여행 가려고 잡아놨었는데 무서워가지고. 조심합시다. 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병원이 있어가지고 병원도 있어가지고 인간의 면역 체계가 있는데 들어오면은 싸우잖아. 싸우면은 전염이 안 된다. 맞지? 이러면 전염이 안 돼. 전염이 안 되고 이 사람 사망해.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 싸우면 전염이 안 돼요. 자, 싸우다가 병원군이 싸우지 마. 우리 같이 지내. 이러지 마. 우리 친했잖아 원래. 그래서 면역 세포랑 병용보다고 딜을 해. 이게 성공. 하면 치사율 감소. 그러면 전염 시작. 알았지? 그래서 전염이 시작되기 전에 치사율이 감소하고 이렇게 이 단계를 거치거든. 그러하니 뭐가 제일 중요할까? 시간에 따른 치사율 그래프는 처음에는 치사율 변화가 없다가 싸우다가 어느 인간의 면역 체계는 쇼크를 본단 말이야. 그렇지? 저기 둘의 딜이 성공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치사율이 내려가. 근데 이게 기하급 쪽으로 내려가거든. 기하급 쪽으로. 전염률은 처음엔 없다. 딜이 성공하면 기하가 급수적으로 올라가. 맞지? 제일 좋은 건 뭐냐? 요 사이 안 걸리면 이때는 피할 수 없어. 그렇지? 요 사이 안 걸려야 돼. 요 사이에 최대한 이제 혹시라도 전염이 시작되면 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끼고, 맞지? 가능하면 원래 선생님은 친구가 없어가지고 상관없는데 친구 덜 만나. 알았죠? 몰랐지? 코로나도 그러니까 요즘 애들 걸려도 코로나인데 요즘 별로 뭐도 없잖아. 별로. 이미 코로나는 인간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강아지들 막 이쁘다 막 만지잖아. 그러면 강아지도 걸려. 알지? 그래서 혹시 요 기간에 걸리면 죽어. 알지? 요 기간에 걸리면 죽으니까 요때 진짜 조심해야 돼. 요 기간. 그렇지. 치사율이 떨어지는 기간, 떨어지고 나서 걸리면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목적은 뭘까?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바이러스의 목적은 뭐야? 최대 큰 숙주의 안에서 사는 거야. 바이러스의 목적은 생존이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숙주를 감염시켜서 사는 거야. 숙주 안에서 사는 게 최종 목적이야. 그러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해하지? 조심해야 돼. 자, 자기력과 자기장만 합시다. 자기력. 자, 우리 자기력이랑 자기장하고 끝내자. N극의 S극이 있어. N극의 S극. 이 친구를 나침반으로 두면은 나침반 두면은 S극 옆에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SN극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N극 S극이 서로 어때요? 당기죠. N극 S극이 서로 당기고 그죠? N극 S극에서 이제 서로 당긴단 말이야. 이것도 이덕이고 이것도 이덕이고. 내가 지금 감기약 먹어가지고 해롱해롱 느낌. 그래 미안. 자, 보면은 이때 N극 방향. 자, N극 방향을 우리가 자기력선 방향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오케이. 이걸 자기력선 방향이라고 배웠고, 중요한 게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가운데 봅시다. 가운데 보시면 다 여기 생겼다. 성빈 알겠냐? 예. 세 개의 모든 방향이 서로 어때? 같아요. 같아요. 이거 외워놔야 돼. 외워놔야 되고. 자, 그러면 자석 외부 자기장. 자석 외부 자기장은 보니까 미안. 요거 좀 자석 외부 자기장 보니까 화살표를 당겨보니 이렇게 생겼구만. 어디서 출발해? N극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S극으로 들어와요.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와요. 자석 내부 자기장은 어떻게 생겼어? 지금 왼쪽으로 무슨 극? N극이지. 자, 두 방향이 같아 달라 지금. 같아 달라. 같아 달라. 달라요. 두 방향이 같다 알았지? 외워야겠지? 자, 자석 외부 자기장 보니까 왼쪽 N극이지. 사실은 자, 자석의 외부 자기장은 자석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외부장 방향을 표시를 해보면 왼쪽 N극이지. 자석 내부 자기장을 보니까 자석 내부 자기장이 어디가 N극이야? 왼쪽 N극이지. 표현은 이렇게 하더라도 같은 모양이야. 맞지? 응. 적어줘. 적어서 외우장. 이제 자기력만 하고 끝내자. 자기력을 영어로 이렇게 쓰고 판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단위는 WB 웨버. 1웨버가 1V 곱하기 1초다. 중국 갔다 왔다는 친구도 있으면 거리 좀 빼야겠다. 네, 그게 있더라고. 그 과학자들이 그랬는데 7년에 한 번씩 아마 전염병이 계속 그럴 거예요. 고령화 때문에 그렇지.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그 우리 고래 엄청 잡았잖아. 고래 엄청 잡아가지고 그 한때 그 물고기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대. 고래가 하도 없으니까, 포식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물고기들이 나이를 먹으니, 아까 봤지 그 쇼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쇼부 쳤단 말이야. 젊은 사람들은 쇼부를 못 쳐요. 매듭치기가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쇼부가 발생하면 문제가 돼. 그래서 나이가 많은 개체에서 쇼부가 일어나니까 실제로 물고기에서 바다에 전염병이 일어났대. 그래서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어. 맞지? 근데 인구 고령화로 그걸 피할 수 없잖아. 지구 전체가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인도 같은 경우 평균 수명이 낮잖아. 그래서 인도가 코로나가 제일 빨리 끝났어. 그렇지. 인도가 코로나가 제일 빨리 끝났어. 평균 수명이 낮아가지고. 신기하지. 참. 그래서 지구는 인간의 평균 수명을 정해놓고 그 이상 넘어가면 대질병이 참고 그렇게 돼 있어. 대박이지. 너무 신기하잖아. 왜냐면 고령화가 시작되면 질병이 대질병이 탄생. 누군가 쇼부를 치면 이제 도는 거야. 누구 면역책이 있지는 알 수 없어. 그렇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기장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몸 관리하자. 조심해야겠다.